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이 한 번 더 꼬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EC가 소송을 60일 연장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것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 2단계인 엑스퍼트 디스커버리는 당초 11월 12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내년 1월 14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리플 측이 12월 10일까지 연기하는 것은 양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법원에 밝혔지만 법원은 SEC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결정한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소송이 추가 연장되면서 홀더들 사이에서는 답답함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XRP 홀더 대표격으로 법원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 존 디튼 변호사에게 함께 동참의 뜻을 밝힌 XRP 홀더 수가 전 세계적으로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종의 서명 운동을 진행한 것인데 전 세계 XRP 아미가 SEC에 공동 대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존 디튼 변호사가 SEC의 소송 연장과 관련한 XRP 홀더들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내용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되면서 존 디튼 변호사의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또 XRP 홀더로서의 열정이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해를 넘기게 된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랠리의 기운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선으로 지목됐던 1.1달러를 돌파하면서 소송 와중에도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SEC의 요구대로 1월 14일까지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데드라인이 연기될 것인지 아니면 리플 측의 요구대로 12월 10일까지 연기가 될 건지 꽤나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은 SEC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이 결정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측은 모두 소송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하지만 논쟁이 되는 부분은 12월 10일까지 연장할지 1월 14일까지 연장할지였다. 양측은 모두 최소 14명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리플 측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인신문은 영업일 기준 18일이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의 추가 연기가 이뤄질 경우 리플사는 물론 XRP 홀더들의 이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원은 양측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고 있다. SEC가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스케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소송기간 연장은 양측이 팩트 디스커버리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엑스퍼트 증인 신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본 법정은 SEC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소송을 2021년 1월 14일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땅땅땅. 법원이 결정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놓고 보면 SEC의 입장을 배려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신경을 쓴 부분들이 특히 눈에 띕니다. 어차피 SEC가 시간을 더 번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스케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니들 양측 모두 제대로 증거 잘 챙기고 증인신문 잘하면 둘 다 좋은 거지. 이런 취지의 뉘앙스를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이 같은 이번 결정은 즉각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존 디튼 변호사와 함께 외곽에서 사실상 리플 측을 지원 사격해온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 연장이 사건을 판단하는 스케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는데 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번 연장은 당연히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최종 판단은 2022년 3월에서 5월 전에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어떤 걸 근거로 법원의 판결이 내년 3월에서 5월 이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양측의 디스커버리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 2주 정도 안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1월 14일에 디스커버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내년 1월 말쯤 이번 사건 판결이 내려지는 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통상적인 개념, 일정, 스케줄 이런 것들을 다 빗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또한 판결이 내려지면 내려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아직 판단 시점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리플 측의 외곽 지원군이자 XRP 홀더 전 세계 대표로 자리하게 된 존 디튼 변호사도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SEC의 소송 연장 요청에 반대하는 홀더들의 입장문 서한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해당 문서가 공개되면서 주목받게 된 겁니다. 해당 서한에서 존 디튼 변호사는 미국에서 XRP 거래가 중단된 상황은 리플사뿐만 아니라 XRP 홀더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거의 대부분의 미국 내 거래소가 XRP를 상장 폐지했다라는 점을 법원이 알고 있을 텐데 많은 XRP 홀더들은 퇴직금 계좌를 통해서 XRP를 보유하고 있다.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소송을 내면서 대부분의 미국 내 거래소에서 XRP를 상장 폐지하면서 홀더들은 XRP를 매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홀더들의 현실적인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한 말미에서 존 디튼 변호사는 이 서한을 쓰는데 주저했던 것은 자칫 내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 될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라는 점을 강조드린다. 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든 법원의 정당한 판단에 방해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법원이 이 서한의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내가 왜 이런 서한을 제출하게 된 것인지 법원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증거력 있는 증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서 법원을 향해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디튼 변호사가 쓴 이 문단 내용을 보면 왜 디튼과 다른 홀더들의 소송 참여가 중요한지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누군가는 SEC의 소송이 5만 명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법원에 말을 해야 한다. 디튼은 진정한 아메리칸 히어로다.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둘이 서로 친구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리플 사건 이렇게 소송 연장이 이루어지면서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XRP는 비트코인의 랠리 영향을 받으면서 저항선으로 지목됐던 1.1달러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인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67,000달러까지 돌파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에 따라서 리플 등 알트코인들이 곧 새로운 상승세를 시작할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최근까지 1.1달러 아래에서 황소 세력과 곰 세력의 지루한 주도권 싸움이 이어졌다. 하지만 1.1달러를 돌파하면서 황소가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소는 이제 XRP 가격을 하락 추세선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할 것이고 성공할 경우 1.2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 저항을 넘어서면 다음 목표 가격은 핵심 레벨인 1.41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 추세선에서 떨어지면 다시 1달러로 주저앉을 수 있고 약세가 지속될 경우 0.8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크레더블 크립토의 경우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XRP가 잠시 지원 영역인 0.9달러 아래로 거래되고 있지만 주요 가격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이제 새로운 최고점으로 랠리를 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XRP가 현재 가치인 1.09달러에서 55% 이상 잠재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여섯 번째로 큰 암호화폐의 장기적인 목표 가격은 이번 강세 사이클에서 20달러에서 30달러 사이로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1.1달러 저항 영역을 돌파하기 전에 나왔던 분석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어서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들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크립토 로미가 정리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4달 연속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적중시킨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비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짧은 멘트와 함께 황금 황소의 질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함께 올려서 관심받았습니다. 1분 50초 분량의 동영상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약세장의 종말과 강세장의 질주를 보여주는 부분과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비트코인의 등장과 생존, 장점 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강세장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을 비판하고 숏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설명하는데 이제 곰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라고 낙관적인 표현도 담고 있습니다. 플랜비는 11월 비트코인 종가로 98,000달러 이상을 제시했는데 과연 플랜비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연말까지의 전폭적인 전망 모두 적중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4,200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갱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이 5월 고점과 9월 고점을 연결하는 선에 가로막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두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을 2주 전에 돌파했고 그렇게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직 이더리움이 저항선을 뚫어내지는 못했지만 낙관론은 여전합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ETF 출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받은 바네크와 프로시얼스 모두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크립토인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와 제미니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운용하겠다면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레이스케일 CEO 마이클 소넨샤인 역시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이 이뤄지면서 이더리움 랠리에 불을 붙이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조만장자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이미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비트코인이 69,000달러, 이더리움이 4,200달러로 표시돼 있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희망하거나 예측한 가격을 올려놓은 것인지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는 기대감을 안겨주는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만큼 메이저 코인들의 움직임을 잘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롬이었습니다. 요즘 적지 않은 분들이 대체 알트코인 불장은 언제 오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 또 답답함 느끼시는 경우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답이 딱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스택펀드 설립자인 매튜 딥의 발언이 어느 정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이런 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말까지 8만에서 9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니다.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에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갈아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급등 뒤에는 조정이 있고 또 순환장세 역시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다만 너무 멀지 않은 시간에 알트 순환장세, 알트 불장에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